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액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1년 전보다 50% 이상 늘어나는 등 수출 성장세를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2,80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3% 넘게 하락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 종목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화그룹이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회사는 현지 생산 거점을 마련하며 미국 본토에서 운항하는 선박 건조도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APR에 대해 홈뷰티 디바이스와 인디뷰티 화장품 매출 성장세가 고르게 나오는 대표적인 수출 성장주라고 분석하며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더불어 미용기기의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5% 늘어났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만큼 하반기 미용기기 관련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어제 반짝 상승했던 우리 지수 오늘은 또 쉬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력이 더 컸던 코스피 지수가 더 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세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6월 중순까지의 수출입 동향도 발표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안에서는 역시나 반도체가 활약을 해줬습니다. 50% 넘게 수출이 증가는 했지만 오늘 반도체주에는 좋지 못한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하락 여파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틈새를 타서 다른 수출 호조 종목들이 자리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화장품주와 미용 의료기기 쪽 그리고 변압기 쪽에서 강세 흐름이 다시 또 오랜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틈새 시장에서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만에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어제는 2,800선 넘어가면서 이제 3,000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눴는데 오늘 시장은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섹터별로 좀 흐름을 살펴보니까 수출입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이는 쪽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해드렸듯이 반도체주가 쉬어가는 동안에 지금 오늘 장에서는 전선과 또 전력 설비 쪽이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압기 수출 금액 살펴보니까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133%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말 전력 호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이는데 그에 따라서 오늘 재룡 산업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관찰이 또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추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이 좀 약세잖아요. 네. 전일 이제 미증시 조정 받으면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던 그 전력 설비 관련된 뭐 송배전 관련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좀 좋지 못할 때 사실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던 섹터였기 때문에 오늘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좀 했었는데 그 아니나 다를까 그 수출입 데이터 매월 1일, 11일, 21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제 수출 관련 종목들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간밤에 이제 AI 관련해서 미증시에서 조금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은 보였지만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확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랑은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력 설비, 전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미국 상대로 하는 어떤 수출에서 네. 한 23%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제 기계 쪽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이제 송배전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차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화장품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관련된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며칠간의 주가를 조정을 딛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오늘 아침부터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재룡 산업이었고요. 네. 이게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분위기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오후장 들어가면서. 네. 그 신규 상장주 중에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 이제 상장한 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뭐 저도 자세하게까지 기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데 살펴보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전력 수요 장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ESS라든지 EM 충전이라든지 뭐 태양광, PV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규 상장한 이후에 조정을 받다가 오늘 그 상한가 들어가면서 전력 설비 쪽에서 뭔가 약간 대장으로 움직이나 하는 네.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다만 뭐 거래대금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룡 산업이 조금 더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월봉상 역사적인 신고가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 설비 관련된 뭐 흐름들, 송배전 관련된 섹터의 상승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진다라면 네. 충분히 재룡 산업도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신고가 강한 저항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눌림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두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뭐 금요일이기 때문에 상한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까지의 흐름을 봐서는 섹터 내 대장이라면 뭐 괜찮은 흐름은 보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드 위즈가 지금 현재 대장 자리를 꿰찼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를 갖기보다는 조금 그냥 추세적인 연속성을 보여주는가, 네. 뭐 재룡 전기와 함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뭐 재룡산업과 그리드 위즈까지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어쨌든 전력 설비와 전선 쪽 AI발 전력 수혜가 좀 기대된다라는 부분, 전력이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하지만 최근 장에선 좀 쉬어갔단 말이죠. 오늘의 상승이 추세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장기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냥 옆으로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7월부터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오늘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수출입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간밤에 미증시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우리가 힌트를 얻기에는 반도체 쪽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약간 조정을 받는 동안에 이런 쪽이 이제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아직까지 기간 조정 기간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전력과 관련해서 이 종목도 봐야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좀 보려고 하는데 역시나 전력 소비 급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에서의 흐름을 살펴보니까요. 상승 기조를 보이다가 지금은 또 하락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변동성을 보인 이유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미국 시장의 종목과 네. 매칭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블룸에너지라는 기업이 한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 피팅 밸브 쪽을 납품하다 보니까 네. 같이 움직이는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로는 SK 이터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크로 상황은 고유가 때 좀 대체 에너지 수단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매크로 외에는 뭐 지금 같은 여름의 계절성 또는 사이클상으로 공급보다는 수요 같은 경우가 더 증가할 수 있을 때, 전력주들이 움직일 때, 이럴 때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가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었어요. 한 1,780만 주 정도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출발은 뭐 일부 마이너스로 출발하기는 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가 났다가 지금은 좀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 시가 기준으로도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가 좀 깨고 내려간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뭐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에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은 현재는 뭐 유보인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우리 이 전력과 관련된 부분은 시장 안에서 순환매가 이렇게 도는 상황이 나타나다가 지금은 핵심주 쪽으로 좀 집중이 다시금 되는 모습이에요. 변압기라든지 뭐 아까 짚어주셨던 뭐 우리가 전선이라든지 네.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뭐 처음 기본으로 좀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실적 시즌도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런 점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기본으로 시장이 다시 또 돌아갔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수출 데이터 또 긍정적으로 나온 쪽이 화장품과 또 음식료 쪽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또 회복할 전망이 나온 만큼 콜마 B&H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외국인은 매도하고 기관은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장중에는 주가가 22%대까지 올랐다가 윗골이 단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실적 전망 어떻게 해볼까요? 네, 지금 실적 바닥을 찍었다 이런 이야기가 네. 있거든요. 이제 적자 행진을 좀 지속해오고 있던 그런 기업이었고 실질적으로 2020년, 2021년까지는 이제 실적이 좀 나름 괜찮았거든요. 잘 나오고 있다가 실적이 이제 적자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적자폭 굉장히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올해부터 뭐 내년 늦가기는 내년부터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굉장히 좀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마 B&H 같은 경우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ODM 관련해서 그 건강 기능식품을 위탁 생산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화장품 관련된 재료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화장품 섹터들 좋았던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거기에서 보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섹터 단에서의 어떤 그 화장품의 수혜 좀 뒤늦게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요번 주 들어서 이제 좀 시장의 트렌드라고 할까요? 바닥권에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한두 개씩 보입니다. 물론 이슈들이 다 하나씩 있겠죠. 뭐 SK 이노베이션도 뭐 M&A 합병 이슈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요. 바닥권에서. 그다음에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보시는 콜마 B&H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급등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인데 시장이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그동안 좀 가지 못했던 섹터들 네. 그런 섹터나 종목들에서 어떤 호재가 이렇게 붙는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돌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기업들이 향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아니면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호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화장품 섹터도 나름 괜찮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에서의 실적도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평균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뭐 8,000% 정도 터졌지만 이게 꼭 상승으로 전환한다라는 신호로 보기보다는 네. 지금부터 관심권에 두고 장기적인 하락의 흐름을 끊어내고 이제 추세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걸 팔로우하면서 추세가 상승 전환되었을 때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관심권에 두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관심 권역의 콜마 B&H도 두시면 좋겠고요. 화장품주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화장품주 이야기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는 수출입 데이터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중요한 건 기대치를 웃도는 거잖아요.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화장품주가 그 기대치 충족할 수 있을까요? 기대치는 저는 충분히 충족할 수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 매직 단어 있지 않습니까? 매직단. 선반영. 네. 예, 그 주가가 그걸 이제 선반영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땡겨와서 이제 주가가 올라와 있다라면 어떤 그 실적에 대한 부분 가이던스보다 더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한 2년치 이상의 실적을 좀 땡겨서 상승한 부분들도 있고 여전히 좀 저평가 국면에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별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대장주들 우상향하거나 신고가를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서의 시세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는 있는데 너무 이제 좀 떠 있다라는 부분에서 매매가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매매를 조금 괜찮게 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실리콘투라든지 섹터의 대장주 위주로 이렇게 시세 탄력을 보고 공략을 하시되 만약에 내가 투자의 관점으로 조금 긴 흐름을 보시겠다 하시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콜마 같은 그런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좀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 나온다라면 또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비중 조절을 잘 하시면서 네. 접근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는 그런 종목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화장품주 중에서는 한국콜바처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수출입 데이터 관련해서는 반도체 쪽도 잘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서 쉬어가는 모양새가 관찰이 되거든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쉬어가는 자리에서 반도체주 중에 관심 권역에 있던 종목은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뭐 충분히 매수를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다음 주에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러면 미국 시장에 조정이 나왔던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네.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느냐 아니면 시장 영향이었느냐라는 점을 보면 수급적인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ETF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변화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비중 조절이 미리 못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3%대 상승을 하다가 3%대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HBM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국한에서는 오늘의 조정을 통해서는 좀 매수를 할 수 있음을 열어둘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절대적인 주가 수준들을 봐요. 2분기 실적은 긍정적일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런 점을 반영해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여기에서 비중을 50%, 그 이상 이렇게 갖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비중에 대한 부분은 뭐 일부분 가능하다는 점을 열어두고 매수에 대한 부분은 긍정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비중은 그렇게 크게 담아가지 않으시되 매수는 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자, 그 안에서 뭐 반도체와 엮이는 종목 중에 DI를 한번 살펴볼게요. DI의 경우는 지금 8%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틀 전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를 다시 돌파하는 흐름 나타납니다. 네.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까요? 지금 뭐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쪽에서 시장에서는 강조되는 부분이 기존에 검사하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네. 검사에 대한 오차가 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국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좀 국산화 부분을 추진하는 DI 같은 경우가 자회사의 자금 조달 부분도 있었어요. 그게 좀 어느 정도 정황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DI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와 관련된 부분, 뭐 국산화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국산화가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DI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1조 원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한 7,200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요. 뭐 지금은 아직 납품되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안고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충분히 관심 권역에 돼도 도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수급적인 측면 살펴보니까 외국인 매도하고요. 기관은 매수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인데요.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도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뭐 7만 한 6천 원 정도까지는 거기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상승 나오지 않겠나. 뭐 추가적으로 이 관련된 테마가 이슈가 좀 더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개발 관련해서 회의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사화 된다든지 또 새로운 어떤 일정이 잡히게 될 경우에는 관련 테마들의 상승 흐름들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관련 테마들 내에서 보면 소형주 단에서의 어떤 강한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지만 대형주 단에서 그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 두 종목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어저께 시간 외에서 이제 투자 주의가 붙으면서 오늘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6월 14일 날에 이제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붙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단기간에 너무 과열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공시해서 해주는 건데요. 보통 이런 경고나 주의 아니면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붙을 경우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한 4일 정도의 조정 이후 오늘 또 양봉으로 이렇게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좋은 보고서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승으로의 방향은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테마가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는 그런 테마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2조짜리입니다. 그런데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 올해 컨센서스가 한 1조 정도 되고요. 내년에 한 1조 2천억, 내후년에도 한 1조 2천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12조니까 뭐 크게 이 종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과거에 뭐 동해 1, 2 가스전 탐사 개발을 했던 이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해상 가스전의 탐사 개발, 생산, 판매를 이제 했던 그런 토탈 이 제품을 우리가 생산해서 개발하는 그런 과정들을 모두 다 경험을 해봤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개발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뭐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급등락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테마주를 좀 공략하시는 분들이 시세를 쫙 뻗어낼 때 자칫 잘못하면 뭐 가는 말에 올라타서 더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손실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정이 나오고 일정이 잡혀 있을 때 그 일정으로 다가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노리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테마주 성격으로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종목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나타나고 기관의 매수가 나타난 또 다른 종목 에코앤드림 살펴보겠습니다. 군산시청으로부터요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을 승인받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장 증설에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구체 사업에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전구체 사업에 활기를 띨 것 같아요. 타이밍은 내년 말이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 나올 수 있는 실적을 우리는 기억을 해두고 그다음에 지금 공급보다 확실히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자칫 공급이 과해지는 상태에는 그 내년 말에 기대되는 즉 본격적인 공장 가동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변수까지 생각하면서 종목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구체 같은 경우는 지금의 증설을 반영하면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2025년 내년 기준으로 내년 말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발생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지금 6,600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때는 한 1조 정도까지도 기본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열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뭐 증자에 대한 부분에 권리는 부여가 되었는데 확정가 같은 경우는 7월 초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증자 같은 경우는 받는 게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그 후에 뭐 비록 내년 말이기는 하지만 전구체 관련해서는 아직 수요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는 뭐 실리콘 흥극재, 그다음에 전구체 부분 이런 종목들을 추려서 보시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중에서도 어느 쪽을 추려서 볼지까지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대표님. 그래도 조금씩 분위기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사실은 근데 대장주로 보이는 종목이 상승세를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업황 전반이 화색을 띨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최근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최근 분위기 굉장히 좋았죠. 네. 사실 이제 알테오젠이 신고가 스타트를 끊으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이후에 3,000당 제약이 또 신고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연속성을 보여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또 급등을 하면서
그동안에 그 HLB 상승하면서 같이 이렇게 쫙 올라왔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순회 국면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보시면 이제 알테오젠이 고 삼천당 제약과 리가켐이 오르는 동안에 조정을 살짝 받던 그 흐름에서 다시 한번 방향을 위로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에 시장에서 중심에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에서 들으셨을 텐데 기존에 이제 키트루다라는 어떤 그 IB로 우리 맞는 항암제 그 부분을 SC 제형이라고 해서 이제 피하 주사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력을 접목을 해서 이 면역 항암제를 맞았을 경우에는 생존율이 더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간편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맞을 수 있는 혼자서 집에서도 이렇게 그 당뇨 인슐린 놓듯이 놓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바뀐다라는 부분이고요. 머크사의 경우는 키트루다의 어떤 그 특허권이 만료되는 부분을 또 방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과의 이런 계약 관계를 계속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었는데 그 좋은 이슈에 더해서 지금 ADC라는 어떤 그 약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암 세포에다가 약물을 이제 전달을 할 때 어떤 그 약물과의 링크를 걸어서 그거를 이제 목표 지점까지 이제 도달을 시키는 그러니까 암세포 말고 다른 것들은 공격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 역시 IB 주사를 통해서 이렇게 닌겔을 맞는 것이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투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 ADC 관련해서는 리가켐이 네.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알테오젠이 왜 리가켐과 이렇게 이제 리가켐과 엮였다기보다는 ADC라는 그 약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역시나 SC 제형으로 그러니까 네. 주사를 통해서 약물을 전달하는 부분 지금 계속해서 더 개발을 하고 향후 이런 부분에서 기대치가 지금 현재 주가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어떤 그 약물 투여 아니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부분들을 간편하게 개선시키면서 좀 더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제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DC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약물들도 이 기술이 접목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플랫폼 기업이고 현재 미국에서 이 바이오 기업들 간의 M&A가 빅파마들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특허권 만료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니즈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 이렇게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알테오젠이 대장이죠. 그래서 대장주가 좀 잘 가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오늘 또 양봉으로 단기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알테오젠을 오늘 공략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매수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조금 더 올라왔는데 저항을 이제 돌파를 했다라면 내일 정도 아마 한번 눌림이 나오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27만 원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게 이평선 부근에서 한번 모아보시고 목표가는 일단 한 30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이제 25만 원짜리를 지켜내는 흐름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손절가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픽 종목 알테오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미용기기 쪽입니다. 우리나라 미용기기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역시나 수출입 데이터도 긍정적으로 나타났고요. 증권가에서도 하반기 전망이 밝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슈들을 체크해볼까요?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원택이라든지 비올 이런 기업들이 중심으로 여겨졌었고요. 그러면서 이쪽 기업들이 1분기에는 실적이 갈렸어요. 네. 비올 같은 경우는 긍정이었는데 원택 같은 경우는 해외 법인의 회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 종목을 바라볼 때 2분기에는 이게 해소가 되는지를 보겠죠. 그게 해소되는 단계를 확인하면 당연히 원택 같은 경우에 반등은 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화두는 가정용 미용기기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때마침 APR 같은 경우도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종목이 있느냐라고 하면 또는 이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APR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은 유리함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용기기 2분기 실적도 계속해서 바라보자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미용기기 섹터에서는 오늘 가장 크게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보니까 메디톡스입니다. 사실 보톡스 쪽으로 조금 더 익숙한 종목이잖아요. 오늘의 강세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보톡스와 관련해서는 이 물질 원천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의 판결에는 메디톡스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는 빠져 있었죠.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 필러와 네. 관련된 부분에 소식이 나왔어요. 이제 첫 해외 진출 소식이 나왔고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보톡스 관련된 종목을 볼 때는 메디톡스보다는 휴재를 더 선호를 했었는데 이제 보톡스 외에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해외 진출이 나타났다는 점은 실적의 회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 오늘의 주가는 좀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0여 개국의 수출이 이제는 이루어질 거고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540억 정도인데 이 필러에 대한 수출 부분은 아직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도 빠져 있는 수준이다 보니 큰 부담은 없음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한 13만 8천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윗꼬리를 발생한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 거래 자체가 좀 의미 있는 거래인 모습이다 보니까 매수가는 13만 5천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2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메디톡스 두 번째 원픽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불안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이 추세가 꺾이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단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마감까지는 어떻게 전략 짜갈까요? 금요일이잖아요. 네. 딱히 오장 공격적인 매수 하시기보다는 종가까지 좀 기다리셔서 어떤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종가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2시부터 한 3시 그 사이에는 이제 좀 많이 흘러내리는 경향들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좀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고 일단 간밤에 나스닥이 5일선을 좀 이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온 건데 다우지수라든지 S&P 500 같은 경우는 여전히 5일선 위에서의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증시가 이제 전고점 저항자리 구간을 돌파하고 2,800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오늘 음봉은 5일선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하게 매수 드라이브를 걸어줬는데 오늘 판매하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매도하고 있는 것도 큰 대량의 매도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기 차익 실현 정도 아니면 포트폴리오 교체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나스닥이 오늘 밤에 5일선 이탈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5일선을 다시 회복하느냐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눌렸다 가느냐 이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시장은 지금 현재 하방으로 볼 만한 그런 근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지만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업들의 실적이 그만큼 또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밸류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요. 미 대선 전까지는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중간중간에 이제 조정들이 살짝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조정들은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 진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매수의 관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진입할지 말지 고민을 했던 분들이라면 지금 약간 쉬어가는 구간에 진입을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지수가 또 약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수도 굉장히 많이 집계가 되고 있으니까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마감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종목의 변동성이 이번 주에 유난히 네. 더 컸던 것 같아요. 빠져 있는 종목에서 반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건 좀 인정하고 네. 가는 거죠. 변동성이 컸다는 거.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가면 이제 실적 시즌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업종에서
좀 중심이 되는 쪽들. 아까 미용기기 봤다 하면 뭐 APR, 음식료 쪽에는 삼양식품, 그다음에 화장품 쪽에는 실리콘2 이런 쪽으로 주가가 한 차례씩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좀 기본에 실적에 대해 중심이 되는 종목들을 다음 주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에 집중하고 있는 종목의 시선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 2,800선에서 더 멀어지는 모습, 그리고 또 코스닥 역시도 850선 위협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더 탄력적으로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DB손해보험입니다. 실적과 모멘텀은 90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두 다 85점 나오면서 종합점수 87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 증권사에서 건정성 수치인 지급 여력, 제도 비율이 향후 회계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3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면서 주주 환원 여력도 충분해서 앞으로 주가 더 잘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11만 원이 깨지는 움직임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회복하고 있는 다행인 모습이네요. 0.45% 밀린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차트는 지금 현재 90점 나왔고요. 모멘텀과 신호 강도는 85점, 수급은 80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은 75점 기록하면서 종합점수 83점,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증권사에서 북미의 신형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가 곧 납품이 시작될 것이다 라면서 최대 생산 능력에 가깝게 물량 공급이 앞으로도 이뤄질 것이며 북미 스마트폰 패널의 올해 출하량은 종전 20%에 달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꺼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느덧 11,000원 웃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모멘텀과 수급은 95점 나왔고요. 차트와 신호 강도는 90점, 그리고 실적은 80점으로 총 종합점수 90점 기록하면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 증권사는 이 금호석유에 대해서 그동안의 실적 하향 조정이
1분기에는 방향 전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합성 고무의 업사이클 진입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꺼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중에 15만 원이 조금 위태로운 모습 저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5만 1,200원 지나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5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대왕고래 테마 리스크에 유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일정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것에 따라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그 안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화장품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을 선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